삼성 토성 병영. 비가 내리는 야전장에서 하미크 장군의 움직임이 빠르다. 척후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미 고구려 왕과 최고 정예부대가 아차산 근처에 진지를 구축하고 위례성을 넘볼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한다. 적은 3군으로 편성되어 위례성을 세 방향에서 공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을 건너 목숨을 바쳐 구해온 첩자들의 귀중한 정보였다. 그러나 남은 백제군 병력으로는 대홍수로 거의 완파되다시피 한 위례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풍납, 몽촌 병력과 합세하여 최후의 결사항전을 준비해야 한다. 달리 선택은 없다. 하미크 장군이 병사들을 강하게 독려한다. 병사는 언젠가 전장에서 죽는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은 아닐 것이다. 두려운가? 나도 두렵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단 한 가지만을 기억하라. 우리 뒤에 남아 떨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만을 생각하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 싸운다. 그들의 아비로서, 형으로서, 아들로서 용감하게 싸워라.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귀관들과 함께 할 것이다. 민초들은 성을 탈출하기를 하나 둘 포기한다. 위례 성을 벗어나는 대부분 길이 물길로 파괴되었다. 노인들, 어린 아이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최소한의 식량과 옷가지들을 싣고 가려면 마차가 필수적이지만 거친 물길은 마차의 움직임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잠겨버린 마차의 바퀴를 보며 할 일 없이 한숨 짓는다. 고구려 병사들의 발걸음이 점점 바빠진다. 왕이 도착하고 함께 온 정예군단 병력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백제 침공 준비가 갖추어져 가고 있다. 이제 정찰병들의 역할은 정찰이 아니라 백제 침공을 위한 길 닫기와 안내로 중점이 옮겨질 것이었다. 진격을 위해 사용될 길은 그간 수십 번 발로 다져온지라 이제는 눈을 감고서도 걸어갈 수 있었다. 묘련은 위례궁 회랑을 회고하듯 바라본다. 왕은 묘련이 이 3차 탈출 인력과 함께 성을 떠나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묘련은 남기로 결정했다. 짧은 혼인 기간이었지만 부마와 함께 했던 기억들이 스며있는 위례성을 혼자 떠나기는 싫었다. 묘련은 부마와 하늘에서 다시 만날 희망을 부여 안으며 위례궁을 지킬 생각이었다. 궁 안에는 다른 추억들도 많았다. 묘련은 이 순간 다정했던 대왕 대비의 온화한 얼굴을 그려본다. 해월이 마지막 기록들을 보관철로 보내고 이제 위례궁에서의 마지막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그에게는 위례성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역사에 기록할 것, 그리고 필요한 기록들을 짊어지고 웅진으로 합류할 것을 명령받았다. 하미크 장군이나 묘련에게는 권고 형식이던 왕의 제안이 해월에게만은 단호한 명령이었다. 한성백제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기록관 해월의 임무이다. 왕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해월에게 더 이상 선택 여지는 없었다. 고지에 위치한 삼성 토성을 제외한 풍납, 몽촌의 상황은 악화일로였다. 이젠 사람이 다닐 길과 물길의 구분이 어려웠고 위험한 물구덩이는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지경에 달했다. 도성에 남는 것도 탈출하는 것도 무엇 하나 쉽지 않았다. 고구려군의 침공이 시작되기도 전에 백제 위례성은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었다. 고구려 침공군의 병진이 확정되었다. 제1군은 한강 상류에서 도강하여 몽촌을 동쪽으로부터 공격한다. 제2군은 위례궁 정면을 향해 도강하여 풍납을 직접 겨냥한다. 그리고 제3군은 탄천을 막아 삼성 토성의 병력을 차단한다. 각 군은 재반 준비를 갖추고 이제 왕의 명령만을 기다릴 따름이다. 이미 수십 번 이상 도상 훈련을 끝내고 실전 감각을 익혀온 바이다. 위례 성내 식량 배급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군사들을 먹일 군량 확보가 최우선이다. 하지만 썩은 곡식이나 젖을 식량들조차도 목 매달고 쳐다보는 민초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아름아름 식량을 나누어 주곤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대부분은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것들이었다. 고구려군 아차산 병영.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제1군, 제2군, 제3군이 나누어 진군할 3개의 진격로가 마련되었고 각각의 길에는 이미 선발된 정찰병들이 군데 위치하여 병력 이동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찰병들은 마지막 자신들의 소임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 2번, 3번 점검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안전하고 신속한 진격로를 확보하고 안내하는 것은 전장에서 직접 싸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것이었다. 고구려군 지휘관들이 군장을 마친다. 왕이 친히 병영 지휘를 총괄함에 따라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이미 여러 번 갈고 닦아온 병장기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것은 준비 부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다. 이번 전쟁을 위해 그동안 피땀 흘려온 훈련이 아깝지 않게 싸워야 한다. 백제 위례궁의 수위를 점검하는 병사의 손 움직임은 일정하다. 이젠 더 이상 의미 없는 수위 측정을 계속하는 것은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이기도 하다. 풍납과 몽촌에 그나마 남은 정예 병력들은 삼성 토성에서 내려온 하미크 장군의 지휘하에 위례궁 수비군으로 전면 재편되었다. 그에 편입되지 못한 소수의 병력들은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존 일상 업무를 습관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위례궁 기록관. 해월의 움직임도 빨라진다. 갖고 갈 기록과 남기고 갈 기록을 분류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모든 기록들이 기록관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가? 해월 자신은 묻는다. 내가 그 기준을 정할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없다. 하미크 장군이 드디어 삼성 토성에 대부분 병력을 데리고 내려와 풍납과 몽촌 병력과 합세하여 새 군진을 꾸렸다. 이제 삼성 토성의 정찰 막루 역할은 끝났다. 고구려군은 조만간 밀고 들어올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위례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하미크 장군의 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이겨야 한다. 백제를 지켜야 한다. 위례궁 백제군 병영. 수위를 측정하던 일은 어제까지만 해도 도성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지하수로와 심장실 용도가 다하자 수위 측정은 별 볼일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수위 측정 임무를 맡은 병사들은 자신들도 전장에 나가길 바라고 있었다. 이제 병사들도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위례궁을 지켜온 가장 중요한 장치였던 심장실과 지하수로의 역할이 다했다는 사실만큼 충격적인 소식은 없을 것이었다. 500여 년 한성백제를 지탱해온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하미크 장군이 성 밖을 내다본다. 고구려군 침공 예상에 맞춰 백제군도 진영을 셋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상당수 정예 병력이 웅진으로 빠져나간 탓으로 병력은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수비군은 공격군의 3분지 1만 되어도 견딜 수 있다. 문제는 홍수로 허물어지는 진영이다. 방어 기반 시설이 무너진 상태에서 방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고구려 첩자들도 백제군이 셋으로 나뉘어 병진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전 정보에 비하면 어째 병력의 수가 적어 보인다. 정보가 잘못된 것일까? 아직 이들은 백제군 상당수가 웅진으로 옮겨가고 있음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해월은 이제 웅진으로 이전할 기록철의 구분을 마쳤다. 문제는 홍수기에 젖은 종이철을 안전하게 운반할 방법과 이들을 운송할 순서이다. 우선 필수적 과거 기록철들은 밀랍 봉투로 방수 처리를 마치고 하위 기록관들에게 들려서 도성을 빠져나갔다. 평상시 같으면 여러 겹을 싸고 안전한 상자에 다시 보관한 다음 군사들의 호위 하에 옮길 것이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일은 좀 더 대량의 문서들을 내보낼 계획이지만 군사 지원은 불가하다. 역사가 중요하다고 해도 지금 당장 도성 방위 병력을 문서 수발을 위해 빼낼 수는 없다. 이는 어쩔 수 없이 기록관들이 맡아야 한다. 위례궁의 마지막 기록은 해월과 직접 함께 나갈 예정이다. 묘련이 종묘 앞에 선다. 이미 위패와 종묘 사직의 중요 물건들은 1차 이동 때 옮겨갔다. 묘련이 여기에 온 것은 마지막 할애 인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다정했던 대왕 대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묘련은 어쩔 수 없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천만다행으로 이번에 하미크 장군이 위례궁을 지켜낸다면 모를까 이렇게 차분하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구려 병사들이 비를 피해 실내에서 몸을 풀고 있다. 군호와 호령에 따라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푸는 동작만은 아니다. 눈앞에 닥친 전투에 대비하여 몸과 마음의 긴장도를 서서히 높여가는 중이다. 이제 몸이 치열한 전투를 기대하고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기운이 최고 수준에 달할 때를 맞춰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 지휘관들의 능력이다. 제1군, 제2군, 제3군의 수장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다. 각 군의 진격로는 다르지만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위례궁이다. 전쟁에서는 목숨을 서로 지켜주는 동료들이지만 각 군 수장들로서는 이번 전투가 용맹을 왕에게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각자의 마음속에 위례궁을 접수하는 본인의 승전 모습을 그려본다. 백제 위례궁 내 식수 창고. 병사 하나가 식수의 양과 질을 점검하고 있다. 전투가 벌어지면 식량만큼 어쩌면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식수이다. 홍수 끝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월이 뜻밖의 묘련의 비선 조직으로부터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비선 임무를 위해 웅진으로 떠날 인력들 일부가 기록철 운반을 도와주기로 했다. 다행이다. 옮길 수 있는 기록철 분량이 늘어났다. 해월은 다시 바쁘게 기록철들을 찾아 재분류하기 시작한다. 묘련이 자신의 비선 조직원 한 명에게 개인적 부탁을 한다. 이 물건들과 내가 지난번에 별도로 전달해준 것들을 함께 묶어 부마가 묻힌 능에 있는 묘실에 감춰줘요. 묘실 안을 살펴보면 땅 밑으로 한자쯤 되는 깊이의 철로 만든 금고가 보일 거예요. 그곳에 물건들을 넣고 2자만큼 흙을 쌓은 다음 묘실을 허물어 이후 아무도 찾지 못하게끔 해줘요. 그러자 비선 조직원이 묻는다. 묘련옹주님은 정말 저희와 함께 떠나시지 않을 것입니까? 이미 다 끝난 말이에요. 비선 조직원들 중 상당수가 어려운 임무를 위해 나와 함께 위례궁에 남을 것임을 아시잖아요. 이럴 때 개인적 부탁을 해서 미안해요. 떠나는 자와 남는 자 이제 모두 더 이상 말이 없다. 드디어 고구려군의 출병이 시작되었다. 왕에게 출병 보고를 마친 각 군은 정해진 진격로를 향해 나섰다. 제1군은 아차산을 내려가 동쪽으로 향한 뒤 한강을 건너 몽촌을 동쪽으로부터 휘몰아 칠 것이다. 몽촌은 풍납의 배후성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2군이 위례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배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군은 가장 격렬한 저항을 막아내며 한강을 건너 위례궁을 직접 겨냥할 것이다. 고구려 최고 정예병력이 주로 제2군에 편제된 까닭이다. 제3군은 판천을 장악하여 삼성 토성으로부터 내려올 수도 있는 백제군을 막아서 제1군과 제2군을 간접 지원한다. 임무를 마치는 대로 서쪽에서 위례궁을 칠 것이다. 계획은 완벽하다. 대홍수로 파괴된 백제군은 막강 고구려군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왕을 호위하는 근위병들도 마지막 순간을 대비하여 출정 준비를 이미 마쳤다. 그들은 제2군 휘하에 편입될 예정이다. 풍납, 몽촌, 삼성 토성에 남은 사람들, 정처 없이 집을 버리고 길을 떠난 사람들, 모두가 고통스럽기는 매일 밤이다. 아직 여름이라 기온이 크게 낮지는 않지만 오랜 동안 비에 젖은 옷은 뼛속 깊은 한기를 내뿜는다. 모두 뭉쳐 껴안고 체온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이 고통을 피하기 어렵다. 홍수와 전쟁의 고통은 약자부터 친다. 어린아이, 노인, 안악들, 병자들, 이들의 고통은 감당하기 어렵다. 해월의 추가 작업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묘련의 비선 조직원들이 찾아올 때마다 해월은 한 묶음씩 귀한 기록철들을 넘겨주었다. 중요한 서류이니 안전하게 전달하라는 당부는 필요 없었다. 지금 이 순간 궁을 떠나야 하는 기록철이라면 이미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그들은 모르지 않았다. 그렇게 물자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위례궁을 떠나갔다.
백제 병사 하나가 한밤중 막사를 벗어나 길을 살펴본다. 얼마 전까지 단단하기만 했던 병영이 이제는 진흙으로 가득 차 있다. 습기는 온몸의 기운을 앗아가고 진흙은 발목을 붙든다. 그러나 이들보다 힘든 것은 위례성의 핵심이던 심장실과 지하수로의 운명이 다했다는 소문이다.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지만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간다. 그것만큼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소식은 없다. 하미크 장군이 역시 명성답게 군을 빠르게 장악해갔다. 풍납과 몽촌의 상하급자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하미크 장군 휘하로 전면 재편성되었다. 하미크 장군은 이제 고구려군의 침공을 막는 방어군의 총지휘관이 되었다. 풍납, 몽촌, 삼성 출신을 구분하지 않고 병사 각각의 자질에 따라 3군으로 나누어 재편하고 각각의 자리에서 고구려군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위치시켰다. 묘련은 일전에 부마의 묘실건을 부탁했던 비선 조직원으로부터 일이 잘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제 묘련의 모든 것은 부마와 함께 할 것이다. 부마의 묘실에 감춰진 것들은 이제 묘련과 부마만의 추억 속에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남기고 갈 것 하나 없이 모두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 몸과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백제 병영은 이미 병영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고사하고 병사 자신들의 운신조차 감당하기 힘들었다. 홍수는 물론 고구려군에게도 피해를 주었겠지만 그들은 아차산이라는 고지에 위치하여 상대적 피해가 덜했을 것이다. 홍수는 백제와 고구려군에게 비대칭적 피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너무 컸다. 백제군 식량 창고가 텅 비었다. 세 개 군으로 나눠진 병력들에게 최소한의 식량만 배분했음에도 식량 창고가 바닥을 금방 드러냈다. 홍수로 인해 각지에서 위례성으로 들어오는 보급로가 차단된 때문이다. 당장 전투에 필요한 식량은 배분되었지만 전투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 예비 식량은 없었다. 식량이 떨어진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다. 하미크 장군이 왕으로부터 특별 명령을 하달받았다. 지하수로와 심장실로 향하는 지상의 모든 통로를 파괴하고 이후 그 누구의 접근도 막아라. 그리고 지상에서 지하수로와 심장실과 연관되어 보이는 모든 시설을 없애라. 왕의 뜻은 명료했다. 고구려군이 침공하더라도 백제의 지하에 감추어진 시스템은 영원히 비밀 속에 남겨두라는 것이다. 위례성의 심장실과 지하수로는 백제가 가진 첨단 기술의 정수였다. 이제 그들을 모두 지하에 묻으라는 것이 왕의 명령이다. 해월에게도 왕의 같은 명령이 하달되었다. 모든 기록철에서 심장실과 지하수로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고 불태우라. 어떤 경우에도 백제의 최고 첨단 기술이 적국의 손에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고대의 기록들을 모두 없애면 훗날 후손들도 이를 이어받아 복구할 수 없을 텐데 해월은 잠시 고민하지만 왕의 명령은 지엄한 것이다. 해월은 기록처를 살펴나가기 시작한다. 폐기할 기록들을 빨리 구분해내야 한다. 하미크 장군의 시급한 명령에 따라 지상에서 심장실과 지하수로로 향하는 모든 통로가 파괴되고 차단되었을 뿐 아니라 지상에서의 흔적조차 말끔하게 없애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작업은 풍납, 몽촌, 삼성 모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어차피 대홍수가 거칠게 훑고 지난 다음이라 약간의 마무리만으로도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졌다. 이제 누구도 백제의 찬란했던 첨단 기술의 흔적을 찾지 못할 것이다. 왕은 묘련에게 웅진으로 옮겨가지 못한 것들 중 중요한 물건들을 풍납 토성 지하수로에 수장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하미크 장군의 병사들이 모든 통로와 입구를 파괴하고 있으니 서두르라고 체근했다. 어차피 수장할 것이라면 정돈하고 분류할 필요도 없을 것이었다. 묘련은 남은 비선 조직을 총동원하여 궁 안에 쓸만한 물건들을 쓸어 모아 지하수로에 수장했다. 마지막 남은 지하수로 출구를 막으려는 하미크 장군 부하들의 체근이 심해졌다. 마지막 비선 조직원이 간신히 몸을 빼낸 후 지하수로의 모든 출구는 봉쇄되었다. 이제 위례궁은 사실상 형해화되었다. 아차산 고구려 병영.
신호병이 위치를 잡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제1군과 제3군은 도강 준비를 마쳤다. 제2군은 격렬한 백제군의 저항을 피해 가장 마지막으로 도강할 계획이다. 이 모든 순서는 신호병의 불꽃과 연기 신호에 달려있다. 신호병은 불꽃과 연기에 쓰일 만한 나뭇가지들을 모아두고 있었다. 병영 본부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신호가 올라갈 것이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고 춥던가. 500여 년 가까이 번성하던 한성백제가 이렇게 허물어질 것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건국 당시 백제 기술자들이 지하수로 시스템을 설계할 당시 견뎌낼 수 있는 홍수의 크기는 충분한 것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미증류의 대홍수가 닥칠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짜두기는 했으되 정말 비상계획이 가동될 상황이 올 것임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지금 민초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도 미증류의 것이었다. 하미크 장군이 새벽 성곽에 올랐다. 사방에서 전달되는 느낌이 전과 달리 불안했다.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온 그의 세포 감각은 전투가 목전에 임박했음을 피부로 알리고 있었다.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한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도 없이 다양한 방어 계획들이 오갔었다. 다양한 고구려군 전술에 따라 현명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이제 남은 일이다. 해월은 모든 임무를 마치고 조용히 손을 씻었다. 이제 위례궁에서의 해월의 역할은 마감되었다. 심장실과 지하수로에 관한 기록들을 모두 폐기한 것이 가장 가슴 아팠다. 그러나 왕의 명령은 명령이다. 이제 내가 웅진까지 살아간다면 그 이후의 기록은 재개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곳 위례성에서는 모든 과제를 마쳤다. 손을 씻는 해월의 행위가 마치 제사의식처럼 진행되고 있었다. 풍납토성, 위례궁의 새벽. 한강으로부터인가 위로부터 내린 비 때문인가 알 수 없지만 짙은 물 한 개가 성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늘 새벽을 깨우던 밝은 새들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조용함이 낯설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죽여서 긴장감을 느끼고 있을지 무심하게 흘러가는 한강은 알고 있을까?